때는 1990년 사모아 근처의 바다. 이 대폭발로 오스트랄 섬은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8년 뒤 1998년 주인공 유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병고가 생기면 뉴욕에 있는 제자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 섬 오스트랄 섬은 어느 조직에 의해 지도에서 사라진 것뿐 사실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걸 조사하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편지에 따라 뉴욕으로 향한 유우. 그런데 성우가 굉장히 익숙하죠. すごすぎるよ。僕も書くの？ 한편 세계적인 조직 가일. 이 조직의 총수 로이 발보아는 세계적인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해 섬에 대한 정보를 지운 인물이었죠. オーストラルには計りがたい富と秘密が隠されておる。それをお前に託そうというのだ。 그리고 이 총수의 손자 로드 발보아. 要するにこの僕がおとなしくオーストラル支社へ行けばいいんでしょ。 샤? 유는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제자 닥터 웨이브의 집으로 가 그의 여동생 도리스 그리고 강아지 아르고스를 만납니다. 웨이브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비의 섬 오스트랄을 조사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유에게 설명하는 와중 가일의 지시라고 생각한 웨이브는 아는 선장이 있었고 그에게로 가 오스트랄 섬으로 향하자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인공 일행들은 가일 일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선장과 만나고 그의 도움을 받아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선장이라는 캐릭터는 주인공들을 지켜주는 이 작품의 마동석과도 같은 무적의 캐릭터입니다. 서쪽으로 향한 주인공 일행들은 LA까지 당도하는데요. 이곳엔 가일이 하는 일이면 어떤 것이든 방해하고 싶어하는 마피아 보스 레이디 링크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일이 어떤 이유에서 유우 일행들을 쫓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고 가일의 음모를 파헤치려 주인공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장이 나타나 도와주죠. 적들의 눈을 피해 오스트랄 섬 인근 사모아 섬까지 향한 주인공 일행. 가일의 눈을 피해 사라진 섬 오스트랄로 들어가기 위해선 폭풍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선장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리하여 그렇게 도착한 오스트랄 섬. 섬에 도착하자마자 유우 일행들은 구독자형 로봇의 공격을 받습니다. これがオーストラル島。 이로 인해 유우는 아르고스랑만 따로 떨어지게 되죠. 일행들을 찾으러 절벽을 헤쳐나가던 중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받는 유우. 이때 이 작품의 제목인 거신 고그가 등장. 그리고 고그는 유우에게 다가갑니다. 이 섬엔 이미 가일의 전초기지가 있었고 로드가 새롭게 지사장으로 부임해 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섬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려 행패를 부리는 가일. 고그와 유우는 무기랄 것도 없이 그냥 다 쳐부시는데요. 이 계기로 원주민 잼민이 아로이와 사라도 동료에 합류. 그리고 원주민들이 가일에게서 탈취한 개조용 장갑차 캐리어 비그를 타고 유우와 고그 그리고 일행들은 섬의 비밀을 찾아 나섭니다. 고그는 유우를 데리고 자신의 은신처인 화산 내부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는데
원래 고그의 주인이었을까요? 어쨌든 유우도 다시 동료들과 합류. 유우는 이제 고그 가슴 속에 탑승하여 조종까지는 아니지만 주둥이로 고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섬에 막 도착했을 때 위협했던 구독자형 로봇과 다시금 대치하는 고그. 가일의 머신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 로봇은 외계 생명체 머신이었는데요. 고그 역시 외계 생명체가 만든 창조물이었을까요? 계속 보시죠. 한편 레이디는 섬까지 쫓아와서 위장 로드에게 다가가는데요. 사실 그녀가 가일을 이토록 싫어했던 것은 과거 로드와 연인 관계였고 모정의 이유로 헤어져 그냥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섬의 비밀을 파헤치는 로드와 협력하자고 하는데 고그는 유우와 도리스를 태우고 말의 안장이라고 불리우는 섬 정상의 화산으로 향합니다. 산속 깊은 곳, 수면층의 더 깊은 곳을 지나니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어느 한 공간으로 향하는데요.水がないわ。すごい。何かの圧力で水を押し返してるんだ。 이곳이 바로 오스트랄 섬의 비밀. 가일도 유우의 아버지도 찾아 헤맸던 신비로운 고대의 유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あそこ。 유우는 누구냐고 묻지만 말은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의 정체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듯이 외계인 마논이라는 자였는데요. 말이 통할 리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유우랑은 무언가가 연결된 듯이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ゴーグはあなたのものなの？弟のもの。弟？ 고그는 자신들이 창조한 가디언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파일럿은 자신의 동생 제논이었다고 말하는 마논. 마논은 유우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안으로 초대합니다. 내부엔 양산형 가디언들도 많아 보이네요. 마논은 자신들은 3만 년 전부터 이 섬에 정착해 있었고 지구의 지적 생명체와 접촉해 그들의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도착했을 때 지구의 문명 수준은 원시인급이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한편 고그의 뒤를 쫓던 로드 역시 잠수해 이 공간을 발견합니다. 직원들을 동원해 폭탄을 설치하고 내부로 진입하려 하죠. 3、2、1、0、爆破！ 이 소리를 들은 마논, 뭔가 빡쳐서 자신의 가디언을 타고 침입하는 가일 무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우는 이런 사륙의 현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화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마논을 막아보지만 전투는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유우는 마논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구 정도는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온 가일, 아니 지구인들을 말살해 자신과 자신의 종족을 보존할 거라고 말하는 마논. 종족? 그랬습니다. 이 지구에 온 것은 마논과 제논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의 이성인들이 동명 캡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유우는 마논과 더 대화하려 했지만 마논은 이미 지구인들을 말살할 마음을 먹은 상태. 유우는 마논과 붙습니다. 아까의 폭발 때문이었을까요? 화산은 용암을 분출하고 이때 맞춰 유우는 사람들에게 마논의 존재를 알리려 도망칩니다. 헌데 이쪽 사정을 알 리 없었던 가일은 이미 동료들을 붙잡아 놓은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유우와 고그는 가일에 끌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헌데 가장 먼저 붙잡혔어야 할 마동석 선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침투의 주인공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선장, 그냥 정문을 통해 저벅저벅 걸어와 순순히 체포됩니다. 가일은 고그를 조종하는 유우를 검사하고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고통스러운 검사가 계속되자 유우의 뇌파가 고그에게 전달, 고그는 벌떡 일어나 전부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원주민들까지 도와줘 유우 일행들은 무사히 탈출. 헌데 그때 화산이 완벽하게 폭발하며 그 너머로 다수의 양산형 가디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논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가일은 어떻게든 마논의 군대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고그 한 대도 상대 못했던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자 로드는 유우와 고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에 유우는 僕が戦うのはドリスやウェーブさんやアロイやサラやトメニクさんや島の人たち、僕の好きなみんなのためだ。覚えとけ。 한편 순순히 붙잡혔던 선장, 그는 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미국에 넘기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선장 캐릭터는 CIA에게 돈을 받고 일한 스파이였던 것이었죠. 자신의 임무가 끝난 선장은 순순히 항복. 미국은 가일에게 협조하는 척만 했을 뿐 실은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논의 폭주로 인해 가일의 총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아니 잠깐, 이 레이건 대통령 같은데? あの島は消去する。とにかくこれは合衆国政府と国際協議会の決定だ。 이렇게 된 이상 가일에서도 오스트랄 지사의 사람들을 전부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전 세계의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오스트랄 섬을 지우기 위해 핵공격을 강행한다고 하죠. 하지만 로드는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섬에 남을 사람들을 제외하곤 전부 핵공격을 피해 섬을 떠납니다. 로드는 유우에게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우 역시 끝까지 섬에 남는 결정을 합니다. 전투는 잠깐 소강 상태. 선장의 통수 소식에 유우는 선장에게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조언을 구하지만 坊や、俺の言うことなんか当てにすることはないぜ。お前さんなら自分で自分がどうすればいいか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きっとな。船長。 이때 마논은 유우에게 자신에게 오라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다시 유적으로 돌아온 유우. 마논은 유우에게 진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ユウ、今となっては君が唯一の希望なの。君の体には私たちと同じ血が通っていたのだよ。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3만 년 전 고향을 잃고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던 마논과 이성인들. 지구를 찾긴 했지만 그들과 동화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문명과 혈통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마논은 그들을 배척하자 이야기했고, 지구인과 동화되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마시우스라는 이성인. 이 둘의 의견은 충돌했고 결국 마시우스는 지구인과 사랑에 빠져 추방되고 맙니다. 이 마시우스의 절친이었던 마논의 동생 제논. 그는 죽기 전 고그의 마시우스의 후손을 지켜달라는 결의를 새겼고, 그리하여 마시우스의 오랜 후손인 유우가 고그에 탑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마논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동생의 의지와 마시우스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 전 화산 폭발로 인해 캡슐 안의 사람들의 생명 유지 장치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동이 온 것으로 보이죠. 時を超えても純然とした体を保とうとした我々は滅び、皮肉なことにマシウスは今も生きている。君の中にだ、ユウ。 유우는 마논과 함께 섬을 떠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마논은 이곳에 남죠. 그 시각 핵미사일 발사 30초 전,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섬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섬이 멀쩡하네요.
미사일이 30개가 넘게 떨어졌으나 마논이 마지막 힘을 사용해 섬을 지켜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논은 결정하죠. 이 섬과 함께 가라앉기로. 앞으로 이 섬을 그냥 둔다면 모든 인류의 관심을 받아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등장인물들은 모두 섬을 떠납니다. 유는 고구를 두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거신 고구, 자이언트 고구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4년작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거신 고구는 한창 변신하고 합체하는 슈퍼로봇 시장에서 다시금 마징가 Z와 같이 단순하고 서사적인 스토리로 회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시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인기는 크게 끌지 못했죠. 이유는 진짜 그 당시 트렌드는 변신 합체 로봇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쯤 나왔으면 오히려 더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영된 적 없는 이 작품은 그래도 우리 아재들 기억 속에는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추억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카데미제 자이언트 고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티커만 붙여도 원작의 그것과 아주 유사한 색상 덕분에 많은 아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프라모델이었습니다. 조만간 모델로이드에서 새로운 상품화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 그때 다시 한 번 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신고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본 재미있는 거대 로봇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